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미쿠젠 퍼시픽 대표이사 신용철입니다. 오늘은 콜라겐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면 여기 이 피부의 주 성분이다, 진피에. 그 다음에 관절, 사람이 움직여야 되죠. 그죠? 아름다운 피부, 관절, 잘 건강하게 움직이는 이런 관절에서 연골이라든지 뼈라든지 뭐 근육이라든지 이런 데 콜라겐이 관여한다. 처음 이 콜라겐을 개발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아이디어를 가진 이유는 우리 애들한테 좀 뼈도 튼튼히 하고 좀 튼튼하게 성장시켰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서양에는 우유를 먹는다면, 우유 단백질을 먹는다면은 동양에는 우유를 못 먹으니 콜라겐 단백질, 콜라겐 말이죠. 뭐 생선 껍질이나 이런 데 많이 있거든요. 이런 콜라겐 단백질을 많이 먹여야겠다. 그런 거예요. 단백질의 종류는 우유에서 온 단백질이냐 아니면 생선이나 이런 데서 온 껍질에서 나온 단백질 콜라겐이냐 차이가 있지만은 뭐 기능은 비슷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좀 다르긴 하죠. 해서 이 콜라겐을 연구하게 된 게 애들을 좀 우리 다음 세대 애들은 커서 키도 크고 뼈도 튼튼하고 해서, 그리고 또 나이 들어서 뼈나 이 관절 이런 게 튼튼해가지고 말이죠. 걷는데 불편해서 병석에 이게 휠체어 타거나 뭘 짚고 다니거나 그러지 말고 정말 100세까지 막 활동적으로 다니다가 사시다가 건강하게 사시다가 돌아가시는 게 좋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이 콜라겐 기술 개발의 출발입니다. 콜라겐은 이 단백질로서 순수한 100% 단백질입니다. 단백질로서 이게 기능도 있고, 또한 이것이 작은 펩타이드 성분, 콜라겐을 분해하면은 그 작은 조각이 나게 돼 있는데요. 효소로 분해하면은 이 조각들이 이 콜라겐의 합성을 촉진한다든지 콜라겐 분해를 억제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인체 내에 체내의 콜라겐 양을 증가시켜 줍니다. 그래서 관절이나 뼈나 근육이나 혈관, 뭐 모발, 손발톱 뭐 이런 것도 건강하게 만드는 기능이 있는 거죠. 피부에 대해서 보면 이제 피부가 나빠지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잘 안 보이실 텐데요.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피부가 좀 건조해지고 또 민감성이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주름이 생기고 하는 것들은 말이죠. 몇 가지 요인이 있어요. 여기 보면 나와 있는 대로요. 유전적 요인이 좀 있다. 근데 대부분은 환경적 요인이 큽니다. 그래가지고 자외선, 햇볕을 UV라고 하죠. UV, 자외선을 많이 쬐인다, 아니면 미세먼지다 하면은 이게 염증 같은 것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기작에 의해서 주름이나 피부 노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흡연도 많이 피부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호르몬의 영향, 갱년기가 되면은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게 되니까 주름살이 많이 생깁니다. 이렇게 피부는 사실은 유전적인 것도 있지만은 환경에 따라서 많이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아미쿠젠 퍼시픽에서 이 건강식품이나 화장품을 하는데요. 100세까지 건강하고 아름답게, 이게 모토입니다. 이 아프고 나서는 그것을 회복하기는 진짜 어렵습니다. 특히 나이 들어서는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해서 어릴 때부터 건강하게 이 영양을 섭취해야 되고, 또 한 30 지나서 20, 30 이 젊은 시기에도 평소 건강을 잘 유지해야 됩니다. 관절을 위한 것, 눈을 위한 것, 모발을 위한 것, 피부를 위한 것, 이런 것들, 뼈를 위한 것 말이죠. 이게 그러게 중요한 환경적인 요인을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내가 살아가는 이런 활동들을 건강하고 내 몸을 잘 보호할 수 있는 환경으로 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피부가 손상이 되고 해요. 하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콜라겐도 변형이 일어나고 합니다. 그래서 주름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보습이 건조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요. 피부에 대한 데이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 재밌는 데이터인데요. 여성들의 경우 나이 들면서 걱정되는 게 뭐냐 했더니 내 피부가 노화돼서 이렇게 나빠지는 것, 이게 좀 걱정이 된다. 이게 1순위였습니다.
사실 참 그렇습니다. 이 좀 아름답게 사는 게 정말 필요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눈 나빠지는 것. 세 번째가 이제 기억력 감퇴, 뭐 치매 이런 게 되면 어떡할까. 네 번째는 이제 체중 증가 이런 것도 있다는데요. 뭐 저는 이 독일에서 시장 조사 업체가 한 거를 다 동의하기는 좀 어려워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지금은 아마도 기억력 감퇴 이런 게 좀 걱정이 많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주변에 이제 수명이 뭐 100살까지 살고 이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70, 80 넘으면은 기억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게 어쩌면은 1위가 될 수도 있어요. 저는 남자니까 아마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기 나오는 또 오른쪽에 있는 자료 하나는 나이에 따라서 콜라겐이 이렇게 줄어들어요. 이게 지금 단위 피부 면적당 콜라겐 함량을 측정한 건데요. 예, 좀 오래전에 측정된 자료입니다만 20대에 비해서 한 60대 정도 되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거의 직선적으로 20대부터 줄어들어요. 물론 개인차가 있어서 사람마다 다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기 있는 것처럼 보면은 피부에 대해서 뭐 날씨가 추워진다. 그러면 이게 민감한 사람들은 걱정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물론 뭐 덜 민감한 사람도 날씨 추워지고 온도가 변화가 심하고 건조하고 뭐 여기 자료가 좀 복잡한데요. 말하자면 주변에서 막 건조해진다. 또 뭐 온도가 왔다 갔다 변화가 심하다. 날씨가 추워진다 하면은 피부가 걱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민감해지는 그런 거를 조사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피부 질환이 점점 증가되고 있다. 이런 겁니다. 이 관절이라는 것은 이 뼈 있고 그 사이 연골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연골에 콜라겐이 주 성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에서는 아직 관절 제품이, 콜라겐 관절 제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유럽에서는 이제 관절에 대한 임상을 해가지고, 피부하고 관절 이쪽으로 해서 많이 팔고 있습니다. 뭐, 글루코사민, N-아세틸 글루코사민 이런 것도 팔지만은, 콜라겐이 그 관절 건강을 위한 제품으로 팔리고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관절 쪽에도 관계가 많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근육, 콜라겐이 또 관여하는 게 근육이잖아요. 근육 속에 콜라겐이 많이 들어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건강하고 아름답게 늙어가는 것. 여기서 아름답게는 피부 말씀드렸잖아요. 건강하게 중에서 제일 첫 번째가 이게 치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빼고 말이죠. 사람이 건강하다 하는 것은 움직이는데 자유로워야 돼요. 그래서 아까 관절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뼈도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근육이 상당히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나이 들어서 비만이 되는 이유는 뭔가? 운동 안 하죠. 대신에 또 근육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그 근육은 이 기초 대사량이 많아요. 근육이 많은 사람은 하루에 많은 칼로리를 쓴다는 거죠. 그런데 근육이 줄어들면은 칼로리를 적게 쓰니까 먹는 양은 동일한 경우에는 이 지방으로 축적될 수밖에 없어요. 자, 어쨌거나 근육이 줄어들면 활동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오른쪽 요건 근감소증이라고 하는데요. 근육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sarcopenia라고 하는데 이게 생기면 말이죠. 여러 가지 이 대사성 질환도 생기고 여러 가지 장애들이 생겨납니다. 염증도 생기고 또 호르몬 같은 분비의 문제도 생기고 신경도 손상이 되고 해요. 그래서 이 근육이 너무 줄어들면은 결론적으로 이게 건강이 다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단백질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각되는 이유가 가만히 보니까 제 생각하고 또 달랐습니다. 이 단백질이 이 근육 같은 거 있죠. 그 근감소증, 근육이 줄어드는 거를 좀 막기 위해서 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단백질을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이게 면역이 좋아진다,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먹는 것 같아요. 물론 근감소증을 막기 위해서 먹기도 하겠죠. 당연히요. 이 코로나19 시기니까 아마도 면역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단백질이 필요하다. 그것도 맞습니다. 예. 우리 몸에서 우리 몸을 막는 이런 기작들이 단백질에 의해서 일어나니까요.
우리가 단백질을 섭취하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면은 일정량씩 섭취하게 되면은 근육이 줄어드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이게 단백질이라는 게 재밌습니다. 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은 단백질이 나이 들면 부족해요. 근육이 많이 감소돼서 활동을 잘 못해요. 걷는 것도 문제가 있고 구부정하게 되고 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셔야 되는데 하루에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단백질은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은 한 60kg, 70kg 성인의 경우 한 70g 하루에 70g 정도 단백질을 먹으면 돼요. 그 이상 많이 먹는다고 해서 이게 단백질로 많이 가고 그런 건 아닙니다. 나머지는 다 다른 쪽으로 쓰이게 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먹어야 된다고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왕창 고기 먹고 그건 좋지 않습니다. 매일 일정량의 단백질 70g 이상씩 먹는 게 가장 좋다. 물론 빠지는 날도 있겠지만은요. 뼈는 칼슘하고 인이 결합된 칼슘 포스페이트라는 이런 물질이 있어요. 그런 물질이 무기물입니다. 이것을 연결시켜주는 세멘트 역할을 하는 것이 콜라겐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뼈에 있는 단백질은 100% 콜라겐입니다. 그래서 이 콜라겐을 먹어야 뼈가 콘크리트 벽이 만들어지듯이 아주 단단하게 돼요. 잘 안 부러지고 부러진 뼈도 빨리 붙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건강하고 아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제일 매일매일 섭취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콜라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콜라겐 중에서 동물성하고 PC, 생선 유래가 있는데 지금은 거의 생선 유래 콜라겐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생선 유래가 흡수가 잘 된다 이런 실험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주로 동물성을 어디서 만드냐 하면은 소 껍질, 돼지 껍질에서 만드는데요. 구제역이라든지 광우병, 소 같은 경우는 광우병 있잖아요. 그죠? 해서 이거 혹시 그럴 가능성 때문, 또 여러 가지 인수 사람하고 동물하고 공통으로 되는 이런 바이러스라든지 또 아니면 세균성, 병원균에 의한 감염, 이런 위험성들 때문에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정확하게 낮지만은 혹시나 해서 그래서 이런 위험성이 있으니 동물보다는 이런 위험성이 없는 생선 유래의 콜라겐이 좋지 않나 이렇게 해서 지금은 거의 건강식품 원료로 하는 것은 생선이 대부분 쓰입니다. 콜라겐이라는 것은 분자량이 큽니다. 말하자면 이 머리카락처럼 굉장히 긴 단백질이고 해서 이게 소화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콜라겐을 먹었을 때 소화 흡수가 잘 안 되니까 우리가 이거를 우리 몸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다 효소로 분해해서 우리가 흡수가 잘 되는 형태로 공급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은 일반 효소로 분해하면은 일반 콜라겐 펩타이드라는 게 되고 작은 쪼가리가 되고 저희 아미코젠사에서 개발한 콜라겐에이스 BP라는 프로테아제 BP라는 걸로 자르게 되면은 이 트리펩타이드가 나옵니다. 이거는 먹으면 바로 흡수될 수 있는 그런 형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트리펩타이드, 아미노산이 3개가 붙어 있는 혹은 2개가 붙어 있는 다이펩타이드 이런 것들은 흡수가 잘 됩니다. 인체 내에서 이 음식이 들어가면은 장에서 흡수가 돼야 되는데 아미노산 하나, 둘, 3개짜리가 붙어 있는 것까지는 흡수가 그대로 돼요. 근데 이제 그 이상 긴 것들은 또 다시 분해가 돼야 되는데 분해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리펩타이드는 흡수가 그대로 잘 됩니다. 좀 너무 복잡하긴 하지만은요, 이 CTP 섭취 시 흡수도 변화인데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 게 트리펩타이드입니다. 먹으면은 바로 흡수가 되죠. 밑에 있는 것은 일반 펩타이드는 흡수가 좀 잘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분자량이 크거나 이런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흡수가 잘 되는 트리펩타이드 형태로 만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콜라겐 펩타이드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콜라겐 생선 껍질에서 나오는 콜라겐을 그대로 제품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콜라겐을 먹으면은 소화 흡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효소로 분해해서 작은 쪼가리로 만듭니다. 그래야 흡수가 바로 될 수 있으니까요. 잘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콜라겐 트리펩타이드, 콜라겐 펩타이드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너무 과학적인 용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콜라겐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건강식품으로 먹는 콜라겐은 콜라겐 펩타이드, 뭐 펩티드,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런 게 과학적 용어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콜라겐 펩타이드, 이 콜라겐의 기능성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회사도 세포 실험, 동물 실험 몇 번 하고요. 인체 실험도 몇 번 하고 이렇게 해서 많은 데이터를, 실험 결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콜라겐 펩타이드를 먹게 되면은 얘가 들어가서 영양소로도 쓰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 펩타이드 성분들 중에서 일부 뭐 GPH라든지 GP라든지 이런 성분들이 콜라겐 합성을 촉진시켜줘요. 콜라겐 생합성이라고 해요. 콜라겐을 만드는 일을 촉진시켜주고 한편으로는 콜라겐을 분해하거든요. 사람 몸은 만들고 부수고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은 이 만들어지는 속도보다 부서지는 속도가 더 빨라요. 그래서 콜라겐 양이 줄어드는데요. 이 콜라겐 펩타이드를 먹게 되면은 만드는 것을 촉진시켜줘요. 부서지는, 분해하는 효소들은 억제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콜라겐 분해를 줄이고 합성을 많이 하니까 콜라겐 양이 증가가 되는 거죠. 그죠? 유지되거나 증가되는 그런 결과들을 이 실험 결과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콜라겐 트리펩타이드라는 것을 섭취하게 되면은 히알루론산이라고 하는 거, 보습의 중요한 물질이죠. 물을 자기 무게의 한 1000배 정도 가지게 되는 이 히알루론산 합성도 증가됩니다. 그래서 콜라겐을 섭취하게 되면 보습하고 이 주름이라든지 이런 피부 탄력 이런 게 증가되는 것이죠. 그런 실험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치밀하게 콜라겐이 있던 데서 이 약물을 처리하면 지실험입니다. 이거는 지실험에서 약물을 처리하게 되면은 이 콜라겐 양이 줄어드는데 이런 약물과 함께 콜라겐을 섭취하게 되면은 정상하고 똑같이 콜라겐이 아주 치밀하게 피부에 들어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콜라겐 양이 증가된다. 그리고 주름이 개선된다. 그래서 주름을 이 콜라겐을 분해하면은 주름이 막 생기거든요. 근데 분해하는 효소를 억제해요. 콜라겐 먹으면은. 그 다음에 콜라겐 양을 증가시키니까 주름 양들이 줄어들게 되겠죠. 주름이 개선되겠죠.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이런 과학적 결과들, 이 실험 결과들을 보면은 이 지실험, 이 누더 마우스라고 하죠. 이 쥐 중에서는 보면 털이 없는 쥐들이 있습니다. 빨갛게 털이 없는 쥐에다가 이 콜라겐을 먹이게 되면은 이 주름이 안 생기게 돼요. 말하자면 그 자외선이라고 하는 걸 쪼이면은 피부가 거칠어지면서 주름이 생겨요. 그런데 UV를 쪼이더라도 콜라겐을 쥐한테 섭취시키면은 이 주름이 안 생겨요. 피부가 보들보들해지고 그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것들입니다. 동물 실험이죠. 사실 뭐 아까 이 피부 조직을 잘라서 사진 찍고 전자현미경으로요, 뭐 찍고 그 일반 현미경으로 찍고 하는 거는 동물 실험에 가능하죠. 사람 실험은 안 되는 거죠, 사실 그죠. 그래서 아까 그건 다 이 동물 실험들입니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할 때는 세포 실험, 그 다음에 동물 실험해서 기능이 있으면 이제 임상에 들어가요. 임상 실험은 돈이 많이 듭니다. 최소 2억에서 한 3억 5천 듭니다. 한 번 하는데. 그런데 이걸 2번 할 수도 있고 3번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콜라겐은 2번 했습니다. 그리고 또 3번째 실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벌써 임상 실험만 해도 5억이 이미 6억 정도 들어가고 또 한 3억 정도 투자해서 새로운 기능성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동물 실험을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피부 보습에 대한 것, 이 수분이 정발되는 게 있는데요. 수분 정발되는 것을 조사해 보면은 콜라겐 트리펩타이드라고 하는 이 CTP를 먹으면은 수분 정발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피부가 수분을 잘 가지고 있다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피부가 보습이 잘 되는 뜻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콜라겐의 우리가 이제 과학적 실험 결과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뼈도 이제 제가 이제 10년 전에 콜라겐을 처음 개발하려고 했던 그 이야기입니다. 하다 보니까 이게 제가 무슨 뜻이냐면 이 콜라겐을 개발하고 우리가 팔기 시작했는데요.
칼슘하고 해가지고 애들 뼈도 튼튼히 하고 성장에 도움이 되는 걸로 해서 팔았는데 잘 안 팔렸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뭐 오래전에 생각해 보면 참 지금 보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애들이 아프다고 하지도 않죠. 뭐 이제 그러니까 이게 별로 아프지 않고 뭐 문제가 없는 경우는 거의 챙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애들 성장에 도움이 되는 이런 게 신경을 안 써요. 나이 들어도 마찬가지죠. 나이 들어도 어디 아프면은 예를 들면 뭐 관절이 아프다 그러면은 글루코사민, N아세틸 글루코사민 먹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요. 뼈는 소리 없이 구멍이 숭숭숭숭 나가고 있는데도 이 뼈 건강 안 챙기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던 차에 이제 피부로 해서 저희들은 콜라겐을 뭐 우리 한국 공장에서만 해도 한 400톤 정도 연간 만드는 회사가 되었고 중국에 300톤, 베트남에 800톤에서 엄청난 양의 콜라겐을 만드는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제가 처음 시작했던 목표대로 애들이 이 콜라겐을 우유 대신에 먹는 단백질, 콜라겐을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뼈 실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해보면은 그 골밀도라고 하죠. 골밀도, 본 미너럴 덴시티라고 골밀도라는 게 증가됩니다. 오른쪽에. GPH라는 거나 우리 CTP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pH나 CTP들은 동일하게 골밀도를 증가시킨다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이거는 동물 실험은 몇 번 지금 3번째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2번째 실험이 끝나고 특허도 냈고요. 3번째 실험을 좀 더 대규모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콜라겐 트리펩타이드를 섭취하는 경우 지실험에서 이게 이제 이 성장판의 변화, 뼈의 길이의 변화, 뼈의 단단함, 그리고 골밀도 뭐 여러 가지들을 뼈 건강에 관해서 여러 실험을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끝나면은 이제는 임상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뼈의 골다공증은 여성의 경우는 이제 갱년기, 말하자면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 때 뼈의 골다공증이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40대 이후에 여성을 대상으로도 해보고 또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도 우리 임상 실험을 할 생각입니다. 해서 이런 뼈가 얼마나 튼튼해지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콜라겐이 온 전신에 다 있습니다. 혈관까지, 혈관 탄력을 주는 혈관까지 이렇게 다 있고 한데 머리털에도 콜라겐이 많이 있습니다. 해서 우리 CTP라는 물질을 쥐한테 렛한테 섭취시켰을 때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해서 이 그림 보면은 처음은 정상지에서 털을 깎아서 17일 지나면은 까맣게 나왔다. 그리고 이 털을 깎아서 이게 약물을 처리하면 덱사메타손이라는 이런 약물을 처리하게 되면요. 그러면 털이 잘 안 납니다. 그래서 컨트롤이라는 게 그런 게 들어있고 여기다가 미녹시딜이라는 약 있죠. 우리 이런 약이 있는데 약을 바르게 되면은 3번째 털이 좀 나죠. 근데 이거는 약 말고 CTP나 콜라겐, 트리펩타이드 같은 이런 것들을 같이 처리해도 털이 잘 납니다. 그래서 컨트롤하고 비교해서 빨갛게 표시된 화살표 그래요. 그래서 아직도 연구는 더 해야 됩니다. 모발에 대한 거는. 그런데 이 콜라겐은 이 머리털을 잘 자라게 하는 그런 특징도 있습니다. 그래서 뼈, 머리털, 피부, 그 다음에 이제 손톱, 발톱 이런 것들을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콜라겐에 관해서는 아직도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많이 있고 지금 다행히 또 전 세계적으로 콜라겐 열풍이 불어서 저희들이 좋은 원료를 공급할 수 있게 되어서 다행스럽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10년 이상 이 소재를 열심히 개발하고 있고 앞으로도 10년, 20년 계속 개발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국인, 동양인들한테는 단백질 소스가 단백질 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콜라겐이 100% 단백질인 콜라겐이 정말 저는
좋은 아주 단백질 원료, 식품 원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능성을 점점 많이 개발해서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도 세계 최고의 콜라겐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